여러분, 혹시 최근에 대기업 다니던 친구나 지인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감소 규모는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 3만 원 정도의 AI 구독료로 직원 1명의 업무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은행권만 보더라도 KB, 국민은행에서 647명, 신한은행에서 541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우리은행 429명, 하나은행 263명 등 주요 4대 은행에서만 총 1,880명에 달하는 인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KT는 본사 직원 2,8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전사적인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SK온, SK언마저 배터리 사업 부진으로 인해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T, 업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NC 소프트는 최근 수년간 본사 인력을 3,000명이나 감축하며 인력 효율화에 집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10,000명에서 2024년 6,104명으로 무려 42.5%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아예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4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희망퇴직 대상자의 나이가 훨씬 젊어졌다는 점입니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주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퇴직의 주된 타겟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0대 초중반, 심지어는 30대 후반까지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실제로 KB, 국민은행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면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일부 IT 기업들은 이 기준을 더 낮춰서만 35세 이상의 직원들도 퇴직 신청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둘째, 퇴직 시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외환 위기 시절에는 기업들이 그래도 3년에서 5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며 퇴직을 권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아야 2년치, 일부 기업은 겨우 1년치 연봉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금융권 퇴직자는 20년 넘게 헌신했는데 퇴직금 포함 연봉의 2.5배 수준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셋째, 퇴직 이후에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IMF 시절에는 경제가 반등하면서 다시 취업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대기업을 나오게 되면 예전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상황의 본질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IMF 일시적인 외환 부족 사태였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7%에서 1.5%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 성장률을 훨씬 밑돕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일까요? 기업들은 겉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나 조직 효율화,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결정적이고 냉혹한 이유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AI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기업들이 왜 AI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 기준으로 $20,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면 생성형 AI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클로바, 엑스클로바, 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직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인건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봉 6천만 원인 직원을 기준으로 보면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를 더해 회사는 연간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를 월별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직원 한 명에게 지출되는 셈입니다. 이는 유료 AI, 구독료의 250배가 넘는 금액이며 무료 버전을 활용할 경우 그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바로 AI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한 IT 기업 인사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직원 한 명이 그렇지 않은 직원 서너 명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등 기존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업무들이 AI 한 대로 충분히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라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 1000개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98.6%인 20만 8천 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즉, 최근 발생한 거의 모든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AI에 의한 대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동안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천 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AI 시대의 젊은 층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AI가 대체하기 가장 쉬운 업무는 주로 정형화된 업무,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그리고 단순 사무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대기업에서 주로 젊은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영역이며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반면 복잡한 비즈니스 협상, 관계 관리, 전략적 의사 결정과 같은 영역은 여전히 경험 많은 중장년층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AI는 세대 간의 고용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들이 가장 먼저 AI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은행의 텔러와 창구 직원들로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 국민은행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4년 현재 지점수가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으로 이동하면서 단순 업무는 AI 챗봇이 처리하고 복잡한 업무는 화상 상담으로 대체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사람과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KT의 경우 AI 상담원이 전체 상담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SKT는 90%에 육박합니다. 세 번째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실무자들은 현장 업무라도 있지만 보고서를 취합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은 대체가 쉽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팀장급 직급을 30% 줄이는 대신 실무자들에게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회계와 재무 분석 업무입니다. 전표 처리와 결산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들이 AI로 자동화되면서
관련 부서 인원이 급감했습니다. 삼성 SDS, 개발한 AI 회계 시스템은 한 달 걸리던 결산 업무를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리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초부터는 더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 바로 피지컬 AI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인간처럼 움직이고 작업하는 로봇을 실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공장이나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 육체 노동의 영역마저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MIT 연구팀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미국 제조업에서만 2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발을 써야 하는 현장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 믿어왔지만 그 믿음이 단 2-3년 만에 깨지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작업자, 건설 현장 인부, 심지어 정교한 손길이 필요한 요양보호사까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냉혹한 기술의 진보 속에서 도대체 어떤 직무가 끝까지 살아남아 인간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완전한 창의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둘째는 복잡한 대인관계나 고도의 협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B2B, 영업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여전히 사람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고급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계가 책임을 대신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AI를 도구로 완벽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구조조정의 이유는 화려하지만 내부 이사회 보고서에 담긴 진실은 훨씬 단순하고 차가운 숫자의 논리입니다. 한 대기업 전략기획실의 내부 보고서에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와 AI 솔루션 도입 및 운영비를 극명하게 비교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45세, 근속 20년, 연봉 7천만 원인 직원 AA의 향후 10년간 예상 인건비 총액은 무려 9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고작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직원 AA를 내보내고 AI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얻게 되는 차액은 무려 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직원 한 명을 내보내면 8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0명의 직원을 정리한다면 85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노동법상 대규모 구조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정부에도 신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찾아낸 교묘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강제 퇴직 프로그램입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직원이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나가는 것이라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강요가 수반되지만 법적으로는 자발적 선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금융권 직장인의 증언에 따르면 팀장이 따로 불러 지금 나가면 위로금 2년치를 주지만 나중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법정 최소 금액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팀장이 선택은 본인 몫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압박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일까요? 하지만 기업은 법적으로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과평가 강화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가 기준을 높이고 AI 활용 업무량 같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기존 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들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몇 차례 연속해서 낮은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기업은 이를 능력 부족으로 간주하여 권고사직을 종용하게 됩니다. 최근 구조조정의 또 다른 특징은 40대 초중반의 고연봉자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봉 대비 생산성 이슈로 기업들은 40대 중반의 숙련도가 30대와 AI 조합보다 낮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부담 때문인데 50대까지 직원을 유지할 경우 쌓이게 될 막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털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 리스크가 낮다는 점으로 40대는 고령자, 차별금지법에 해당하기 어렵고 부당 해고를 주장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 인사 컨설팅 업체 대표는 기업들이 가장 정리하고 싶어 하는 타겟이 근속 20년 전후에 연봉 7천만 원 이상 직원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줄인 인건비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충분히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감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주주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가며 결국 직원들을 내보낸 돈으로 주주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며 기술의 발전이 자본의 이익으로만 귀결되는 슬픈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문을 나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46세에 시중은행 차장으로 퇴직한 김모 씨의 사례를 보면 퇴직금 포함 1억 8천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슷한 금융권으로 이직하기 위해 5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이와 경력 과잉을 이유로 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초기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지만 현실은 월 순이익 20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청소부터 계산까지 도맡아 하는 그의 수입은 은행원 시절 월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사례인 43세 IT 과장 출신 이모 씨는 AI 도입으로 부서가 축소되면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일거리가 없을 때는 수입이 0원이 되는 불안정한 생활을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입을 내보면 회사 다닐 때의 60% 수준이며 4대 보험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니 체감하는 삶의 질은 더욱 낮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례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한 수만 명에게 벌어지고 있는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대기업 경력직들의 재취업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나이 장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한 헤드헌터는 대기업들이 신입이나 3년 이하 경력직을 선호하며 고연봉 경력자보다는 AI 투자를 선호한다고 증언합니다. 둘째는 스킬 미스매치 문제로 대기업 특유의 시스템에만 익숙해진 경력은 외부 시장에서 생각보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새로운 툴을 빠르게 배우는 적응력이 중요한데 한 조직에 오래 머문 이들은 이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셋째는 중소기업과의 문화적 차이 문제로 대기업 출신들이 체계 없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업 측에서 이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화롭던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최근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40대 남성 내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고민은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상실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퇴직 후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문제는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데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큰 충돌이 발생합니다. 고3 아들의 학원을 끊어야 했던 한 아버지는 아이가 아빠 대기업 다닐 땐 언제고 이제는 이것뿐이냐며 소리치던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수급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존에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던 사람에게 200만 원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8개월을 버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일부 희망퇴직은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칭되는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낮아 대기업 사무직 경력자에게 중소기업의 단순 영업직이나 생산직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AI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10년 전의 엑셀이나 워드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GPT 활용법이나 디지털 협업 도구인데 정부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내보낸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 위로금 지급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인 아웃플레이스먼트 역시 이력서 작성법 몇 시간 특강으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에서 30년을 헌신한 직원을 내보내면서 고작 5시간짜리 교육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나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자는 논의입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하며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핵심 생존 전략 3가지를 지금부터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AI를 적대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AI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스킬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챗GPT, 클로바 X 같은 도구를 업무에 도입하여 자신의 생산성을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합니다. AI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부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AI 협업 기술 같은 기본기는 지금 당장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 익히기 시작하십시오. 2026년 초부터 상용화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비하여 현장 업무 종사자라면 로봇 제어 기술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정적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최소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고 월급 외에 제3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월급의 20% 이상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 대비한 버퍼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업이든 개인 프로젝트든 프리랜싱이든 조직 밖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근육을 미리 키워두어야 합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준비를 미루다가는 나중에 등 떠밀려 나갔을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경력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인정받는 독보적인 역량을 쌓아야 합니다. 특정 기업의 시스템에 종속된 부품이 아니라 회사 밖으로 나가서도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20대와 30대는 AI와 데이터 분석 같은 미래 핵심 역량에 사활을 걸고 매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확실한 전문가가 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정쩡한 중간 관리자로 남는 것이 가장 위험하며 언제든 독립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하십시오. 40대 중후반 이상은 퇴직금을 지키는 자산 관리와 함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지식 창업을 고민하십시오. 무리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소중한 퇴직금을 날리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자본화하는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처절한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대적 파고를 온전히 넘어서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AI와 로봇이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실상의 강제적 퇴직 관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발맞추어 중장년층이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대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급여제도 또한 기간과 금액 면에서 대규모 실직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여 사회 안전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전직 지원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이미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기 위한 정책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기업의 이윤 추구와 가계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 이익만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직 기술 발전의 속도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강력한 방패막이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대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이고 냉혹한 현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2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대기업 정규직의 감소는 IMF 시절의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월 3만 원의 AI가 고연봉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데이터가 증명하듯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98.6%가 AI 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뼈아픕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중반의 가장들이 갈 곳을 잃고 자영업의 늪에 빠지거나 수입 절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T 2,800명, LG, 디스플레이, SK-원 등 대규모 구조조정은 2025년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은 전년 대비 42.5%나 급감하며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2026년 초부터 본격화될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이 우리가 믿어온 육체 노동의 성령마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안전망은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고 기업들은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 동료들을 매정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공포에 질려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지금 당장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AI 스킬을 익히고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십시오.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져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거대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고용보호장치와 실질적인 국가적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나아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배 정의인 디지털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헤쳐나갈 것인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AI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연대하고 헤쳐나가서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를 맞이합시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희망퇴직이나 진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사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과 구직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거대한 전환점을 슬기롭게 통과합시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가치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